살리진 않잖아요. 당신네 아들, 딸이 이렇게 아프대며 죄송하다는 말만 갖고 시간을 끌고 지금 벌써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릴 장애 아동이란 신청을 한 상태가 제가 가슴. 그리고 23년 동안은 아프면 바로 천안 당국대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여기서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지 기형이고 지능은 3살이고 걷지를 못하고 말도 못하고 3살짜리 애를 항상 기르는 것처럼 또 더군다나 양팔이 하나씩뿐이 없어요. 손가락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애기처럼 길렀습니다. 46세 입양해갖고 지금 24년 동안을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바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2년 전에 대통령님 취임식 때 초대를 받아서 왔을 적에 세세히 꿈도 못 꿨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의료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하은이를 데리고 살려주십사 하고 제가 팻말을 들고 서 있을지는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지금도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치료는 돼요. 근데 응급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응급 세원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애를 4월 15일 날 제가 떠나질 못했어요. 선생님들은 연락해 줄 테니까 가 있으라 그러는데 죽었습니다. 병실 갈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코레아 때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고요. 정부도 원망했습니다. 혹시 이게 너무 준비 없이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정부도 죄송합니다. 그 죄송자가 우리 애들을 살리진 않잖아요. 당신네 아들, 딸이 이렇게 아프대며 죄송하다는 말만 갖고 시간을 끌고 지금 벌써 내가 3개월이 30년 갔다 그랬어요. 지금 4개월이 접어들었으면 좀 있으면 5개월도 넘어가요. 우리 환자들 다 죽습니다. 내 딸도 죽어요. 저 이번에 너무 화가 나서 머리 삭발했어요. 그저께 제가 활동동이 병원에 데려다 놓고 집에 와서 그 문구를 제가 배우지 못한 건지 저 문구를 써갖고 가서 사정해서 저 문구 만들고 어저께 아침에 가서 삭발하고 하는 거 속지 마라. 그거 하고 들어가면 그 한 사람부터 먼저 매장된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저 회의 다 끝나서 중간에 손들고 할 말 있습니다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이러시는 거 이유 있겠지만 그럼 환자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따 답해드릴게요 그러길래 선생님들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이러시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게 되고 지금 죽는 거를 갖다 방사는 방조자라고 했어요. 막말로 살인자야 니들은 내가 그 아버지 소리를 질렀어요.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게 5시 왔습니다. 와서 제가 화장실을 많이 갈까봐 그저께부터 단식을 시작했어요. 빨리 어떤 조치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아프게 하면서 솔직히 어저께 알았는데요. 군인들하고 경찰 선생님들은 대부분 못하신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대한민국 국민 생명을 지키는 그런 본연의 진짜 존중받는 직업이에요. 해주시고 이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새 의사가 못 피나며 국민이 지금은 국가가 못 피나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랍되게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회장님 말씀하실 거를 제가 대신해서 어깨가 무거우네요. 아직은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 설득하셔갖고요. 말로만 죄송하다 하지 마시고 진짜 그 말씀 안 듣게끔 최선의 치료받을 수 있는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그 2,000명을 고집을 하면서 이렇게 의료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것에서 그다음에 이제 18일 휴진 이후에도 정부의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전일 휴진 혹은 무기한 휴진을 다시 준비하실 의향이 있는 거죠?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 변화가 있다면 물론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대규모 휴진 사태, 18일의 휴진 사태는 저희가 회원들과 다시 의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부가 아직 아무런 변화도 정말 2월달 이후로 지금까지 이 반보만큼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0명은 갈 테니까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그 2,000명을 고집을 하면서 이렇게 의료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것에서 반보도 요만큼도 움직이지 않는데 요만큼이라도 좀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이 사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대학과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논의를 할 준비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는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시고 불안하시고 걱정되셔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시는데요. 의료 체계 정부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스스로 민방위복 입고 비상사태 만들었다가 심각단계 아니다, 뭐 아니다 스스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진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직 단체 행동 시작 안 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 후배들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을 접고 직장과 학교를 떠나 있을 뿐이지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지금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정부는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것, 하지도 않은 단체 행동으로 의사들을 악마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마치 지금도 제대로 진료 못 받아서 문제가 엄청나게 생긴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제는 정부도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기자님들 전 세계 70여 개국 나라에서 의사들 단체 행동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300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고자 함이지 자기 환자한테 피해 주려고 하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있었던 단체 행동도 그렇지만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 의사들의 단체 행동으로 환자 사망률이 올라갔다든지 중증도가 올라갔다는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우리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갑자기 뭐 예정이 안 됐던 임시공휴일도 생기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하루 정상, 그러니까 이제 외래 정상 진료와 응급하지 않은 수술, 조종이 가능한 수술이 중단이 되는 거지, 응급환자, 응급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진료는 각 주치의 선생님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무슨 연휴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있는 그 병원, 또 환자들한테 필요한 진료는 무엇가 필요한지는 그 주치의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이번 주에 다 개별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시면서 18일 단체 유진을 현장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면서 그런 소송이나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압니다만 정말 저는 오늘도 사실은 뭐 의협 앞에도 아까 뭐 회원 이 환자 단체도 오셨었고 맞습니다. 걱정하시면 충분히 알고 뭐 뭐든지 의견 주시면 저희 듣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부르면 가겠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 정책이 우리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맞겠습니까? 의사들이, 전국의 의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렇게 전문가 의견에 일체 귀를 닫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정책이 결국은 우리 환자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특히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아주 재앙이 될 의료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서고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들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동참하려면 오늘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동네 병원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는데요. 서울 중구에서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 병의원 272곳 중에서 2곳만 신고했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의원급 병원들에 오는 18일 휴진하는지를 물었습니다. 18일에 정상 진료 하시나요? 혹시 다음 주 화요일 날 진료하시나요? 화요일 빼고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각각 답변 속에 휴진 사전 신고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서울 중구에 있는 병의원 279곳 중에선 2곳, 노원구는 389곳 중 7곳만 오는 18일 휴진하겠다고 사전 신고했습니다. 병의원 1,935곳이 몰린 강남구도 사전 휴진 신고 병원은 채 10곳이 안 됐습니다. 그나마 사전 신고한 병원들 상당수는 매주 화요일 정기 휴진해 오던 곳이라는 게 해당 지자체들의 설명입니다. 실제 휴진할 예정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개원인은 사전 신고를 하면 오히려 정부가 행정명령 내릴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며 사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18일 당일 오전 진료한 뒤 오후만 휴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병의원 3만 6천 곳에 18일 진료 명령을 내린 정부는 무단으로 휴진할 경우 엄격하게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개원이 중심으로 집단 휴진이 발생할 걸로 보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당일날도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한 경우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개원이들에게 진료 명령을 내렸는데요. 휴진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오늘자로 이제 각 시도가 진료 명령 6월 18일에는 진료를 하라 진료 명령을 내릴 겁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오는 18일 전면 휴진 예고 하루 만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원이에게 진료 명령을 내려 18일 휴진하려면 오는 13일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어 18일에는 전국 개원이 모두에게 업무 유지 개시 명령도 내릴 예정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업무 정지 15일과 1년 이내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정부가 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지난 2014년 원격 의료 반대 파업된 개원이 휴진율이 21%,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파업 3일 동안에는 6.5%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협 설문조사 결과 이번엔 높은 휴진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휴진 참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별도의 진료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불법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의협의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의협 회장 등 임원에겐 의사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이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따를 수 없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휴진 철회를 일제히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의대 교수뿐 아니라 동네 병원까지 참여하는 전면 휴진을 하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휴진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17일 서울대병원에 이어 곧바로 18일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의대 교수, 개원이 등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20일에서 이틀 앞당긴 겁니다. 17일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에 이어 곧바로 전국적인 집단행동에 나서 파급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바로 다음 날 전국 의사의 휴진을 통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협은 회원 13만 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63.3%인 7만 800여 명이 투표해 이 중 90.6%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가운데 휴진을 포함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한 의사는 73.5%, 5만 2천여 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18일 전면 휴진일에 의대생과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지 않으면 19일, 20일 등 향후 집단 휴진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의협 회장이 한 판사를 공개 저격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판사 사진까지 올리고 제정신이냐면서 독설을 날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요 라며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라고 적었습니다. 치료 중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의사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담당 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비난한 겁니다. 이 의사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파킨슨병 병력이 있는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 2ml를 투여했습니다. 맥페란은 구역 및 구토 증상 치료에 쓰이는데 파킨슨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투여 이후 환자가 전신쇠약,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 증상을 보였고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최근 열린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유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임 회장은 또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일제 순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의사들이 결국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바로 내일 의협이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일 전공의와 의대 교수에 더해 동네 병원 개원의까지 모든 의사들이 휴진에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당장은 하루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추가적인 집단 행동 가능성 적지 않습니다. 이젠 동네 병원까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환자들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넉 달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급기야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총파업 투표 결과와 투쟁 방침을 밝힙니다. 앞서 나흘간 진행한 총파업 투표엔 전체 회원의 55%가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다고 생각은 들지만 회원들의 뜻에 따라서 다음 이제 행동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일 개원의와 의대 교수들이 휴진하고 걸기대회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의료기관별로 자율휴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총파업 때 참여율이 저조했던 개원이도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마 실제 파업이 일어난다면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전면 휴진 방침을 밝힌 이후 충북대병원 등 다른 의대들도 관련 논의에 착수하는 등 집단 휴진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진들이 현장을 지키도록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대 정원 문제와 병원을 떠난 전공의 처분 등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환자들은 애간장이 탑니다.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의료계 행태에 대해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희귀병을 앓는 딸을 20년 넘게 간병해온 엄마는 취재진에게 간절한 심정을 전해왔습니다. 환자들이 자신들의 아들, 딸이라면 과연 지금처럼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 나약한 환자, 우리 딸만 죽어간다는 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해를 해야 우리 지금 환자들이 삽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